이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네. 잠깐만요. 볼륨 좀 높여볼까. 최대한 높은 건가요? 자,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 우린 볼 때마다 다 새롭죠? 깨끗합니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처음 오신 분이나 지난번에 들으신 분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얼굴이 새로운 분이 굉장히 많이 보여. 예. 참,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별로 공부한 게 없어요. 여기 물어보셔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지적을 이제 지난번에 조금 했었는데, 이제 이 지적 파트는 용어들이 생소하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접해보지 않았던 그런 표현들이 나와서 조금 그런 게 좀 처음 볼 때 그런 면이 좀 있지만 한두 번 들으면 금방 익숙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공부라는 게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들리는 대로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 여러분들 어디까지 했냐면 보니까 토지 이동 볼 차례죠. 그래서 4페이지 나왔던 자료는 4페이지 피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그 페이지는 113페이지 펴놓으시면 돼요. 113페이지. 칠판이 워낙 열심히 도시는데 왜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지? 이게 뭐 묻었나? 어떤 분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그냥 칠판을 스크랩을 내는데 스크랩이 많이 났네. 굉장히 힘이 많으신 분이 있나 봐요. 다 그냥 볼펜 막 날아가면서 그냥 저희 분필 다 부러지면서 막 강의하신 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살살살 해야 돼. 지쳐가지고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어. 자, 지금 뭐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할 수는 없고 오늘 나가는데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늦게 오신 분들은 아마 동영상 촬영해서 아마 볼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보완을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나갈 부분은 토지 이동이라는 부분이에요.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아주 처음 듣는 표현이고 한번 들었던 분들은 들어본 말인데 용어 정의에서 우리가 했던 걸 물어보면 그대로 대답이 나와야 돼. 토지 이동이란? 에? 어떤 거? 뭔가 좀 나오네 조금. 자, 토지 이동이란 저 앞에 요새 공사 많이 하죠? 거기서 포크레인 하나 빌려가지고 와서 땅을 툭 떠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놓으면 이걸 원래 토지 이동이라고 일반적으로 처음 온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토지는 스스로 이동할 수는 없어요. 땅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지 이동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것은 지적에서만 쓰는 고유한 용어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 정의를 곧바로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죠. 토지 이동이란 자, 토지의 표시. 이 토지 표시는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줬죠? 토지 표시 몇 가지? 6가지. 이게 뭐죠?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6가지를 토지 표시라고 그래요. 여기에 소유자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여기에 토지 표시 속에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토지 등급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 즉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말소하는 것. 요 3가지 개념이 들어가야 돼.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요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료 프린트물 보면 맨 위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가로 안에 처음 오신 분들은 써 넣으셔야 돼요. 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멍하고 쳐다보다 보면 나중에 왜 비어있냐고 저한테 항의하는 분이 있어. 멍하게 보지 말고 채우느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보라고 가로를 쳐놨습니다. 여기 뭐라고? 새로 정하거나 여기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여기 써놓으세요.
거기 빠진 부분이 있죠. 토지이동 개념을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 토지 표시가 아닌 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해서 토지이동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반드시 전제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해야 돼. 6가지. 이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근데 토지 이동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유를 공부할 거예요. 사유. 토지 이동 사유. 요게 일반적 이동 사유가 6가지 있고 특수한 이동 사유 나올 수 있는 건 3가지 정도 정리해야 되는데 이번 순환 일반 이동 사유만 볼 겁니다. 일반 이동 사유라고 본 것은 강학상 붙인 것뿐이에요. 일반 이동 사유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이라는 것은 신청 의무가 주어져 있다. 신청 의무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의무. 특수한 이동 사유는 의무가 없어요. 소유자한테 신청 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자, 일반 이동 사유가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 이거는 처음 공부하신 분들도 다 그냥 알아요. 자, 처음 오신 분 신규 등록이라는 말 딱 들으니까 무슨 말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신규 등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롭게. 그 정답입니다. 맞았어요. 새롭게 등록하는 거야. 무엇을? 토지를. 그럼 토지를 왜 새롭게 등록하느냐? 없었던 땅이 생겨서. 그래서 요게 자 보면은 일반 이동 사유 종류를 쭉 보고 요 개념 뭐 대상 요 간단히 한번 짚어봅시다. 자, 개념 새로 이등록하는 거예요. 새로 이등록한다. 왜 새로 이등록할까? 없던 땅이 생겨서. 어떻게 해서 없던 땅이 생긴가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바다를 막았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바다를 막아서.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을 매립. 바다를 막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다라고 안 쓰고 뭐라고 한다? 공유수면. 여기서 어떻게 했어? 매립. 자, 이렇게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물론 등록 누락지도 있겠지만 지금은 누락된 땅은 거의 못 찾습니다. 없습니다. 자, 공유수면 매립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등록 전환이 있다 했죠? 등록 전환. 등록 전환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 했지?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나중에 볼 겁니다.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토지 분할. 토지 분할. 분할은 어떤 개념입니까?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르는 거예요. 땅을 잘랐다. 이게 분할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합치는 게 있어요. 또 이거 토지 합병. 합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 상식이에요. 그 다음 5번째 지목 변경.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이라는 것은 등록된 지목을 어떻게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서 등록하는 거예요. 바꾸어 등록한다. 기준의 전 이걸 답으로 바꾼다든가 임야 이걸 대로 바꾼다든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지목 변경.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에 등록 말소. 자, 등록 말소. 지난번에 이거 조금 설명했었을 겁니다. 등록 말소는 등록된 토지를 말소합니다. 왜 말소할까요? 말소하는 이유는 왜 말소한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상식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렇지, 없어져서 그 말을 지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어렵지가 않아요. 없어져서 말 쏘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땅이 무슨 우주 사라졌나? 요새 우주 얘기 나와요. 우주 사라졌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등록 대상이 아닌 토지로 된 거야. 그럼 등록 대상은 어디라고 했어요? 최대 만조선 위에 있는 토지만 등록한다고 했죠? 그럼 최대 만조선 바닷물이 제일 높게 들어온 선 밑으로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침식작용이나 또는 어떻게 지각 변동이나 해수면 상승 등등 여러 사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해안선이 옛날보다는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다 밑으로 잠긴 부분 이런 건 더 이상 등록할 토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말소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 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바다로 됐다는 거야. 바다. 뭐가 된 게 아니고 하천부지가 된 게 아니고 하천이 아니라 바다로 돼서 없애는 거예요. 바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제가 소련 말로 한 것도 없고 다 한국말로 얘기했고 또 어려운 문장 하나도 없어.
간단합니다. 이 6가지 뭐라고 한다? 일반 이동사예요. 그럼 이런 것은 뭐가 있다 했어요? 신청 의무가 있다 했죠. 신청 의무. 신청 의무가 주어집니다. 의무가 주어지면 전부 다 며칠 이내냐? 60일 이내. 자, 신규 등록 바다를 막았어요. 공시문 매립했어. 등록을 해야 돼. 이때 새롭게 신규 등록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사유 발생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돼. 60일 이내. 알았어요? 신청 의무. 등록 전환도 임야대장, 임야대 등록된 토지 어디? 토지대장 지역도 옮겨 등록한다고 했어. 이것도 며칠 이내? 사유 발생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돼. 60일. 토지 분할. 자, 질문합니다. 여기 조금 젊은 학생 하나 안 왔네? 여기 옆에 앉던 분. 자, 등록, 분할, 토지 분할. 아까 분할이 뭐라 했죠, 분할? 네, 두 부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 자르는 거예요. 분할 의무가 있을까요? 상식으로 대답을 하고, 분할 의무가 있을까? 있으면 어떻게 소유자가 괴로워서 어떻게 살까요? 조문에 토지 소유자는 분할을 해야 된다면 매일 자르고 앉았네. 자르고 나중에 흑안 털나면서 그래도 잘라. 이게 말이 되겠어? 분할 의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그래서 원칙은 없다. 그래서 원칙 토지 분할 신청은 임의 신청이다. 그럼 소유자 마음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는 분할 의무가 있어. 60일에 신청 의무가 있어. 이게 언젠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토지 합병도 어떻게? 합병도 원칙적으로 합치는 거 분할과 마찬가지로 임의 신청이야. 누구 마음이다? 소유자 마음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합병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60일에 신청해도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목 변경 등록된 지목을 바꿔 등록합니다. 이것도 사유 발생로부터 60일에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 자, 지금 여기까지 이런 것들은 다 보세요. 신규 등록 내가 바다를 막았어. 국가로부터 매립 면을 받아서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내 땅이 생겼어. 기분 좋아, 나빠. 일단 내가 땅이 생겼어. 그냥 바다를 막아서 뭐 돈이 들어갔건 말았건 기분 좋아, 나빠? 좋아.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좋다고 얘기. 그래야 재밌게 진행이 되지. 그냥 너 혼자 떠들어라. 이렇게 혼자 떠들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란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여기 막 이 산 같은 게 있다 다 까봐서 없어지지. 그러면 임야 있을 때와 이렇게 다 개발해가지고 이런 건물 질 땅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좋아진 거. 등록 전환 굉장히 좋아진 거야. 산을 갖다 밀어내고 거기다 뭐 아파트 부지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저는 아주 신선한 공기가 좋아서 이런 대지로 바꿔주는 거 싫고 아주 청정한 지역으로 보존만 해주세요. 임야 이거를 고집하겠다. 이런 사람도 가끔은 있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토지대장 등록지로 바꿔주면 토지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자, 토지 분할한다, 자른다. 일반적으로 원칙은 의미가 없다 했지? 근데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어. 자르면 일반적으로 좋은 경우일까 나쁜 경우일까? 분할하는 경우. 소유자가 왜 분할을 하려고 할까요? 지가 필요해서 자르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팔리지 않으면 좀 잘라서 팔아야 되겠고, 또 토지 이용 가치가 증가할 때는 좀 더 토지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세밀하게 개발하려니까 좀 잘라서 개발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토지 소유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야. 소유자한테 좋은 쪽으로 가는 거야. 합병도 자, 이것도 소유자한테 대부분 좋은 게 많아요. 왜? 지가 필요해서 합병하는 거예요. 또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지. 근데 이런 경우는 이런 관리의 필요성이나 이런 좋은 쪽이 있기 때문에 합병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얘기 안 해줬었나? 합병할 때 내가 하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땅을 팔았는데 15억 정도 팔았는데 그 양도세가 한 3억, 3, 4억 이상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병시킨 거예요, 이렇게. 두 필지. 여기 건물 하나 이걸 처음에 이 일반 주택으로 쓰던 것을 개조해서 이제 근생 즉 음식점을 쓰다가 알았어요? 요건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 주차장 두 필지가 있었어. 15억에 팔았어. 근데 나중에 양도세 계산하니까 엄청나게 나와. 그래서 요 근생 이걸 주택으로 바꿔놓고 이거 세입자 나갔으니까 주택으로 바꿔놓고 다른 주택 먼저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됐지? 근데 요거 지금 30년 소유한 거예요. 양도세 나와 안 나와? 근데 요 땅 때문에 양도세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토지를 합병시켜서 한 필지로 만들었어. 이 건물에 딸린 부지로. 그럼 양도세 있어 없어? 하나도 안 낸 거예요. 안 했으면 돈 엄청나게 한 3, 4억 냈었는데. 왜 합병했어? 소유자? 지가 필요해서. 좋아져서 나빠졌어. 좋아졌잖아. 합병 소유자 필요한 거 좋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자, 지목을 바꾼다고 했어요. 잡종지를 대지로 바꿨어. 좋아요, 나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꾸지. 난 대지인데 난 대지가 싫어서 국어, 묘지 이런 걸 바꿔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자기들 다 좋은 거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소유자한테 다 좀 좋은 일들이지? 다 욕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등록 말소. 자, 이것은 보세요. 등록을 말소. 땅이 없어졌어. 없었어. 아예 사라져버렸어. 땅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기분 좋은 일입니까? 내 땅이 바닷속으로 들어갔다니까. 아예 없어졌어. 좋아요, 나빠요? 요게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요게. 나머지 다 소유자한테 좋아. 다 소유자 필요에 서거나 그래. 그래서 60일 내에 신청하지만 등록 말소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소유자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그냥 모든 생각이 없어져. 그래서 이것은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30일 동안 술 먹고 좀 마음 좀 달래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나면 오세요. 그래서 이건 요 며칠? 90일 내에 등록 뭐만? 말소하는 것만. 바다로 돼가지고 말소하는 건 며칠? 90일 내. 의무가 나머진 다 60일 내가 주어지지만 등록 말소는 90일 내 말소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각 사항별로 지적 측량을 하느냐 여부를 따져야 돼. 지적 측량은 자 언제 지적 측량을 한다 해서 지적 측량은 여기서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자 경계나 좌표나 면적을 이걸 새로 결정하려면 재봐야 한다. 이걸 뭐라 그랬어? 지적 측량. 지적 측량. 그러면 신규 등록 자 바다를 막아서 토지가 생겼어요. 면적이 얼마인지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이거 재보지 않고 할 수 있나요? 재보지 않고 알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당장 취업시켜 줍니다. 왜? 보지 않고 다 한다는데 뭐 그 지금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고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기계 장비 갖다 놓고 다 재보고 별짓 다 해가지고 산출했네요 이때 나오는데 자기가 딱 보면 안다?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자, 신규 등록 측량할까 안 할까? 우리가 측량 반드시 지역 측량이야. 해야 돼 안 해야 돼? 반드시 합니다. 이걸 신규 등록 측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록 전환 임야대장 등록주에서 토지대장 등록주로 바뀌어 지역 측량할까 안 할까?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분할 측량할까 안 할까? 반드시 합니다. 분할 측량 반드시 해야 돼. 합병 측량할까 안 할까? 이것은 안 합니다. 시험에 단골로 나와요. 경계나 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하지만 경계나 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하지만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지목 변경은 당연히 않는 거예요. 용도만 바꾼 거니까. 지목이 뭐라고 써요?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했죠? 용도만 바뀌었어. 자, 밭에다 물을 넣고 벼를 재배와서 그럼 뭐가 돼? 답으로 바뀌었지? 농지 상호간에 지목 변경 신청? 이거 측량할 필요가 없어. 경계나 면적 변동이 없으니까. 예를 든다면 등록 말소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들어갔어. 할까 안 할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보세요. 보세요.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육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육지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땅들이 쭉 있겠지? 여기 바다가 있어. 이게 해안선 100년 전에 1910년 한일 합방되고 측량해서 등록할 당시 해안선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산 5번지 임야 요거 A 소유 토지인데 면적 5,000제곱미터 토지였어. 여긴 B 땅이고 산 6번지 여기 C 땅 이렇게 쭉 있다고 보세요. 경계가 있지. 경계. 하얀 선은 경계. 노란 선도 경계인데 해안선이야. 경계는 어디에 있어요?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죠?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들은 사람들만 오셨네? 저 오늘 처음 보셨지?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2주 지나서 다 까먹는 게 정상이에요.
생각나는 사람들은 천재야. 저 사람들이 생각나면 천재. 자, 경계란 어디에 있는 거라 해서 경계란? 지적에서 우리가 배우는 경계란? 용어정에서 뭐라고 했었죠? 뭔가 알긴 하는데 설명만 못하는 거 뿐이죠? 예. 경계점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 있어? 어디에 있다고? 도면 위에, 도면 위에. 땅 위에 있는 뚝이나 담장, 펜스가 경계 아니고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선. 그게 뭐라고? 경계야, 경계. 그러니까 이 도면에 보면 경계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다가 이게 육지가 바다로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들어가진 않아요. 100년 지나서 보니까 조금씩 침식 작용이 일어나더니만 자 100년 후에 보니까 해안선이 바뀌었어 이렇게. 그러면 또 북극이 얼음이 녹더니만 해수면이 조금 상승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은 100년 전에는 육지였었는데 100년 후에 위성 촬영해 보니까 현재 해안선이 달라졌네요. 어디로 갔어? 바다 밑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A 소유 토지 자기는 임야대장에 5,000제곱미터 토지인 줄 알고 있었는데 딱 위성 관측해 보니까 사실은 해안선 차이가 많이 나지? 그럼 5,000제곱미터가 안 나올 것 같아. 얼마가 바다로 들어갔는지 재보지도 않고 알 수 있다? 알 수 있어요? 물론 A 소유 토지가 전부 바다로 들어갔다면 재보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전부가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요 A도 토지가 있고 B도 토지를 가지고 있고 C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시로 바닷가에 와서 쓰레기도 버리고 하고 소변도 보고 하고 오물을 버리네. 그래서 바다가 A 땅이 제일 미운 거야. B, C는 아무런 그러한 바다를 향해서 기분 나쁜 행동을 않는데 A만 유독 와서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A 땅 두고 봐라, 네 땅 그냥 안 둔다 하면서 침식을 일으키는데 A 땅의 경계만 골라서 딱 침식하는데 네 땅 요까지냐? 알았어. 요것만 딱 바다로 들어갈게.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겠죠. 그래서 물론 한 필지가 전부 바다로 들어갔다면 측량할 필요도 없어 당연히.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한 필지 일부가 바다로 들어간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등록말소는 전제가 지적 측량을 하되 이건 무엇을 전제로 한다? 일부가 바다로 들어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 들어갔던 바다로 들어갔던 부분이 결국에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수면이 여기 토지가 융기작용을 일으키거나 어떤 지각활동, 지진 등이 일어나더니 또 솟아 올라왔어. 그 옛날 비슷하게. 그럼 뭐 할 수 있을까? 다시 또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회복 등록한다고 그래. 말소 바다로 들어가면 뭐 한다? 등록 말소. 솟아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 회복 등록해야 돼. 없던 땅이 아예 처음부터 생겼어. 뭐 해야 돼? 신규 등록해야 돼. 서해안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더니만 지각 변동이 나서 화산이 탁 폭발하는 거야. 저 서산 앞바다에서 그냥 땅 밑에서 엄청난 폭음과 함께 화산이 일어나더니만 거기 제주도만한 섬이 하나 딱 생겨버렸어. 그럼 뭐 해야 돼 이거는? 신규 등록. 신규 등록. 기존에 이렇게 말소했다가 또 이분이 또 이 지역이 다시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와서 그럼 뭐야?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뭐만 의무가 있다는 거야? 말소만 90일에 언제부터?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이건 언제 이렇게 바다로 들어갔어요? 언제부터 들어간 거예요? 알 수 없는 매일 모레 하나씩 들어갔어요. 100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게 사유 발생한 날 알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을 기산하지만 이건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다 틀려. 말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지적 소관청에서 말소하라고 통지해줘요. 그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해야 돼. 또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는데 회복이 되면 회복 등록하면 돼요. 이건 며칠에 회복 등록하느냐? 며칠에 회복 등록하면 될까요? 이거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회복 등록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어요. 규정 없어. 왜 규정이 없을까요?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왜 규정이 없을까? 예?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근데 침식은 됐지만 갑자기 뭐 땅이 썩 솟아 올라오더니만 옛날에 침식되는 그 땅으로 올라왔다? 사례가 없어. 다만 혹시 생길 수 있으니까 다시 땅으로 돌아오면 회복 등록할 수 있다만 얘기가 왔어. 그러니까 문제 낼 때 뭐라 합니까? 자, 이것도 90일 이내에 회복 등록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회복 등록은 기간 따로 없어요. 할 수 있다 규정만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 정리해 주고. 요 기본적인 걸 좀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 보세요. 신규 등록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거기 등록 누락지 하고 거기다 뭐 써놓으라는 거 이거 공유 수면 매립지 써놓으세요. 여기다 프린트물에다가 전형적인 겁니다. 60일 신청해야 되고 지번 부여 방법은 앞에서 다 했죠. 지번 부여 방법 앞에서 했어요 안 했어? 지번 부여 방법 다 했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지번 부여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가지 수정 또 뭐가 있어? 신규 등록 등록 전 안시 지번 부여 방법, 분할 시 지번 부여 방법, 합병 시 지번 부여 방법, 지적 확정 측량한 경우의 지번 부여 방법. 여기 한 분이 안 오셨네. 저 아저씨 한 분이. 뒤에 앉던 분이. 안 오면은 궁금해져. 또 오늘은 무슨 사유가 생기셔서 안 오셨을까? 자, 이렇게 지번 부여 방법 네 가지가 있고 어떻게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원칙과 예외로 간다고 했잖아. 원칙과 예외 구조. 그 앞에 다 있어 지난번에. 그럼 신규 등록할 때 지번 어떻게 부여했어?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다. 예외 세 가지 최원수 기억하라 했죠. 예, 그런 걸 이 지번 부여 방법 그렇게 하면 돼. 자, 거기 지적 측량 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 여기 한다고 했지. 오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측량을 반드시 한다. 자, 신규 등록 시 특징 중에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이때 소유자는 원래 기준이 어디라고 했어? 소유자는 어디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어? 이거 소유자가 누구인가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등기부를 보라고 했잖아요. 등기부가 기준이라고 했죠. 근데 신규 등록 시는 등기부가 있을까 없을까? 예? 자, 그럼 그 말이 어려우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 출생신고를 해야 되지.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서 출생신고할까? 그냥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출생신고할까? 네. 주민등록번호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땅이 처음 만들어졌어. 장부가 뭐가 있어 없어? 등기부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최초로 뭐부터 하는 거야? 신규 등록하는데 이때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유자를 확인할 길이 없지. 그래서 이때 소유자는 소관청에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해 주는데 이때 소유권 증명 서류를 내야 돼. 소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소유권 증명 서류 중에 뭐가 들어갈 수 없다? 등기상 증명서. 요 등기부란 말씀 안 돼요. 소유권 증명 서류 중에 뭐가 들어갈 수 없다? 등기상 증명서나 이런 게 들어가.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는 말 안 쓰는 거예요. 등기상 증명서 이렇게 돼요.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 현재 유효사항이냐, 말소사항 포함이냐 이런 명칭은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시 소유권 증명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 증명서류에 등기사항 증명서라든가 이 등기부란 말 쓰면 다 틀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시 특징 중에서 일단 나중에 절차 또 나오겠지만 모든 토지 이동의 경우는 반드시 다 끝나면 등기 촉탁을 해줘야 돼요. 등기 촉탁. 근데 신규 등록의 경우는 유일하게 등기 촉탁을 않는다. 이게 유일한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신규 등록은 뭐 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거 조금 이따 절차했을 때 다 설명할 거예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은 아까 했지만 뭘 하지 않는다? 성과도를 안 내. 지적 측량했지만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지 않아. 왜 안 내느냐? 안 낸 이유는 성과들을 소관청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안 내는 거야. 지적 소관청이 자기가 원본을 가지고 있어서 안 내는 거야. 자, 그럼 신규 등록 사항에서 여러분들 거기 책 걸고 다 했어요? 어렵지 않죠? 자, 바다를 막아서 땅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신규 등록해야 돼. 뭐로 한다? 60일 신청해야 돼. 이때 반드시 지적 측량해야 돼. 경계 좌표 면적을 알라니까. 특징, 이때 소유자는 등기부 없으니까 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한다. 이때 소유자는 소유권 증명 서류를 내긴 내는데 제출하는데 여기에 등기부가 포함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증명서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바다를 막았으면 소유권 언제 취득해? 언제 취득해요? 자, 여러분 집을 졌어요.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그래 어려워. 아파트를 샀어. 소유권 언제 취득해? 등기했을 때.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지? 집을 졌어. 그럼 소유권 언제 취득해? 그것도 등기했을 때야? 그럼 좋아요. 애기가 출생했어. 언제 출생한 거야? 그 출생 시에 출생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날짜. 출생 신고할 때부터라면 그러면 출생 신고 한 달 있다 해서 그럼 한 달 동안은 그럼 뭐야 이거? 공주에 뜬 사람이야?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집을 새로 지었어. 언제 소유권 취득한 거라고? 언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보세요. 소유권 취득은 전부 다 이렇게 민법 시간에 배웠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의 경우는 언제? 이거는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 행위만 있는 게 아니죠.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도 있어. 법률 규정, 그다음에 각종의 불법 행위 등등 이 권리 채권이 발생하고 물권이 발생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언제야? 등기가 필요 없지?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이 중에 이거 바다를 막아서 토지를 취득한 거 이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야. 어디에 따른 거다? 민법 몇 조? 187조. 이게 몇 조? 민법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법률 행위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집을 다 상속받았어. 아버지하고 계약했어 내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니 살던 집을 내가 상속받았어. 아버지하고 그 집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한 바 있어 없어? 근데 소유권 취득했지? 이건 법률 행위가 아니잖아. 소유권 취득했지? 이게 뭐야? 법률 규정. 언제 취득한 거라고? 등기했을 때가 아니고 그냥 사망 시 자동으로. 시차가 없어요. 사망 시 즉시 취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한다 했지? 자, 땅이 굉장히 젊은 사람 이렇게 많은 땅을 어떻게 취득했어요? 상속받았어요. 그렇게. 아버님 언제 들어가셨는데? 살아계셔요. 살아계신데 상속받았다는 게 말이 돼? 살아계시는데 받았으면 생전 증여를 받아서 이전 등기 한게겠지. 증여. 근데 그걸 상속받았다.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안 맞는 용어들이죠. 상속은 사망 즉시 생기는 거예요. 등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187조에서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라. 권리 변동 관계를 명시하기 위해서 상속 등기 해놓고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수면 매립, 저 뭐야 등기 없이 여기에 따른 취득이니까 등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매매 같으면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때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등기부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거야?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이게 소유권 증명서예요. 매립 준공이 끝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건물을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 신축한 시점이 어디예요? 예? 건물도 준공검사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요. 그날부로. 그럼 그날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등기했을 때 취득한 게 아니고 등기를 언제 하는 거야? 나중에 등기를 신청해. 최초로 등기를 뭐라고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하는 것은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공시하고 하는 것에 불과하지 등기했을 때 취득하는 게 아니야 이때는. 굉장히 말이 자꾸 어렵죠? 처음 듣는 말들 나오네. 어려운 표현들이 나오네. 일단 이렇게만 봅시다. 그 다음에 등록전환. 자, 등록전환은 특징이 아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으로 옮겨 등록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갑자기 땅이 옮겨